안녕하세요. 얼굴 채널입니다. 육부 과학으로 밝혀지는 윤회의 소름 돋는 진실. 김성구 박사님,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윤회 시작하겠습니다. 과학에서 바라보는 두 가지 세계관. 계속 세계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존재 중심의 세계관. 기존 과학이죠. 존재가 사건 중심의 제일 원인이고, 사건 없어도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존재론, 유일신, 유물론의 기본 철학, 무아윤회를 말한다. 자,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서 이제 발견된 중력파를 중심으로 사건 중심의 세계관, 사건의 연계성으로 시공간이 존재하고 지속되는 흐름이 계속되면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세계관. 근데 이게 뇌과학자가 밝힌 시간이라는 상상의 관측을 이 뇌에서 어떻게 시간이 흐른다로 인식을 하게 되는가 하는 실험이 또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제가 본 건데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고요. 상대성 이론, 불교의 자바함경, 연기법, 무아인데 어떻게 사건은 윤회를 하는가? 사건이 어떻게 다 연결이 되는가? 결론, 사건 중심과 존재 중심 둘 다 보아야 한다. 하지만 사건 중심 세계관이 현재 과학은 더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두 가지 세계관의 물리학적 고찰. 첫째, 존재 중심 세계관. 존재 중심 세계관에서는 두 가지 세계관에 대한 물리학자 시, 공간, 좌표상의 존재와 시간. 사건을 시공간의 좌표에 나타내면 하나의 점으로 나타난다. 어떤 존재, 공간의 한 점에 정제하여 머물러 있는 존재는 시공간상의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난다. 존재론적인 세계관의 전지한 운동 그래프. 존재를 먼저 두고 그 라인에 점이 찍히는 사건으로 본다면 직선으로 나타낸 거고요. 만일에 그 직선의 운동 그래프를 정지한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보았을 때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처럼 파동 모양이 가장 이제 심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사건 중심 세계관으로 운동 좌표를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상대성 이론처럼 점 사건이 모여서 선 존재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다. 물리학자 리 스몰린, 세상에는 두 가지 사물이 있다. 하나는 돌같이 보이는 존재, 오브젝트이고 하나는 인간의 문화 같은 프로세스이다. 시간에 따라 보여주는 사건은 존재한다는 착각을 보여준다. 양자중력의 세 가지 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건은 점으로 나타나고 존재는 선으로 나타난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인과로 연결된 사건이 아니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선이 만나 점을 이룬다고 보는 것보다는 점이 모여 선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양자 물리학자 리 스몰린. 따라서 우주는 물체와 과정이 아니라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주가 물체라는 건 고전역학의 한계다. 심해의 박테리아나 토양은 수만 년이 지나야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진다. 인간의 수명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의 양대기둥, 상대성 이론, Theory of Relativity와 양자역학, 퀀텀 시어리는 이 과정을 설명한다. 사건으로 이루어진 관계론적 우주, Relational Universe이며 이는 연기론적 인연 상호관계법, 그러니까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우주라는 말이 된다. 아난드군의 천문 해석도 모든 별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거는 알고 채널 생각입니다. 이번 목성 대폭발을 존재론으로 보면 목성이 크기에 일어날 수 있니라 단정 짓고 말지만 아난드군은 일어난 시점과 주변 행성의 연관성 등과 지구에 일어날 사건을 과거 같은 상황의 사례에서 찾는 사건 중심의 접근법인 것이다.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인후와 관련되는 시공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두 블랙홀의 충돌 사건. 이게 사건 중심이라는 거죠. 으로 알게 된 시공간이 뒤틀리는 중력파,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스의 증거 발견. 이 매우 미세한 원자 에너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구 중심이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그 원자 시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건데, 결국은 이 원자 에너지를 통해서 발견된 중력파거든요.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이 뒤틀리는 원자를 감시하는 중력파 이론도 100년 후에나 라이고에서 입증할 수 있었다. 라이고는 그 센터고요. 그 중력파도 13억 년 전에 발생한 것이 지구에 도달한 것이다. 당신이 아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영성 수행자라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짓 삶을 지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볼츠만이 중력파 가설을 최초로 발표하였으나 기존 과학자들의 악플에 자살하고 만다. 아웃사이더 아인슈타인은 기존 학자들의 신경 쓰지 않고 1년 후 중력파 이론을 발표하게 된다. 이 아래에 있는 중력파 이론이고요. 제가 뭐 수학자는 아니어서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오른쪽에 있는 이게 라이고 실험실에서 레이저를 계속 쏘는 상태에서 그 변화되는 매우 미세하게 감지된 그 중력파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다가 이제 암흑물질에 관한 그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더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주의 98%를 구성하는 암흑물질 가설도 시공간이 변한다는 중력파처럼 발견된다면, 현재는 실험은 계속하고 있지만 증명이 된 건 없어요. 아직 발견된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역진화설이 옳은 게 아닐까? 역진화론으로 보면 역진화론으로 세상을 보면 영적으로 최정점에 있었던 인류의 조상이 나오게 된다. 독일의 철학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는 인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신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는 종교의 교리를 뒤집은 것이죠. 그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현실의 자신과 세상에 만족하지 못한 인간의 상상력과 소망이 신이라는 이상적 존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위안을 받으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주장을 반대할 증거는 윤회처럼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믿으라는 쇠뇌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벽파, 한 1억 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카식 레코드가 저한테 이제 자극 콥틱 가스펠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콥틱 가스펠 오브 토마스 13장 5절, 유대인의 메시아는 그들이 그럼 희망한 모습일 뿐인 걸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마스터가 아니다. 너는 내가 마련해 놓은 광천샘을 마셨기에 취하였구나. 그리고 도마를 데리고 물러나 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물었다. 예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하시든가? 도마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중 한 가지라도 너희에게 말한다면 너희가 돌을 들어 나에게 던질 것이며 날짜기를 죽이려 할 것이라는 거죠. 그 돌들에서 불이 나와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콥틱 도마북은 13장 5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로마 시대 마스터는 주인 즉 신을 의미하잖아요. 기존 성경 주장과 달리 예수 스스로 신이라 한 적이 없다. 베드로보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를 정확히 영적으로 이해하였다고 본다. 기존 카톨릭이나 이쪽에서는 베드로를 제사도로 하는데, 도마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뭐 없어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오히려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애인이라고 하고 엘리트, 그 무속 천문학을 다루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토마스, 쌍둥이 토마. 예수가 천사, 철학자, 유일신이 아니라 다른 제자라게 말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했으리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6부였고요. 7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다른 과학자들의 중력파와 관련된 증거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